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3차 협상을 갖고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오늘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양측이 이제 3차 회담을 진행을 했죠. 그 결과부터 짚어볼까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2차 회담 장소였죠. 벨라루스 숲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시각 어젯밤부터 3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우선 양측 모두의 아쉬움이 남은 회담이었습니다. 즉시 휴전 같은 극적인 타결은 없었고 상당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최종 합의를 이루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일정 부분 뜻을 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끈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대통령실 고문은 상황을 크게 개선하는 결과를 끌어내지는 못했다면서도 인도적 통로 개설에 있어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0시, 우리 시각 오후 4시 통로들을 가동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 전투 중단과 휴전을 포함하는 핵심 사안에 대해서 강도 높은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 역시 이번 회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우크라이나와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많은 문서를 준비했고 최소한 의정서 정도를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 군사적 측면에 관한 논의가 어렵게 진행됐다며 협상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대화는 계속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 회담 일정도 정해졌습니까? 네, 러시아 측에서 언급이 나왔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조만간 벨라루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이 계속되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측이 문서를 가져갔고 검토를 거친 뒤 추후 회담에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회담도 회담이지만은 실제 민간인 대피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양측은 앞선 2차 회담에서도 민간인 대피 합의했지만 지난 5, 6일 격전지 마리우폴과 볼로바하에서 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탈출에 실패한 바 있었죠. 러시아는 우리 시각 어제 오후 4시부터 민간인 대피 통로를 다시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외교적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전선에서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밤사이도 우크라이나 북부와 북동부 주요 전선에서는 교전이 계속됐습니다.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체르니히우, 수미가 대표적입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주요 도시에 대한 포격을 늘리면서 민간 목표물과 인프라, 주거 지역을 타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까지는 북부 지역 전략적 요충지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공격 수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공격하기 위해서 현재 키이우 서북부 방면에 병력을 집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전선에서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 마리우폴이 여전히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째 전기와 수도, 난방 공급이 끊긴 가운데 러시아군의 포격 포위 속에 우크라이나군은 필사적으로 마리우폴을 현재 지금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면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민간인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 수가 4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406명, 그리고 부상자는 8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권사무소는 최근 교전이 치열해진 지역에서는 사상자 보고가 지연되고 있어서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은 6일 기준으로 173만 5천여 명으로 늘었다고 전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자국에서 100억 달러, 1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기반시설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방의 제재 움직임도 살펴보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좀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 에너지 산업 부분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었는데요. 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양날의 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 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에너지 제재 카드를 미국이 꺼내들지가 가장 관심사인데요. 미국 하원이 곧 러시아 에너지의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와 일반 무역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현지 시간 8일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권한을 부여하고 미 상무부 장관에게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참여 중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지난 밤사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러시아의 경제적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금융, 수출 통제 등 강도 높은 경제 제재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는 아직까지 단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유럽의 경우에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당장 심각한 에너지 난해에 직면할 수 있고요. 또 미국 역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인데 유가 상승 시의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제재를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 금수 조치를 꺼내들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JP 모건은 신흥시장 채권지수 등 모든 채권지수에서 러시아를 퇴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지수에서 퇴출되면 해당 자금이 이탈하고 다른 나라로 유입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